그럼 당장 지금 상승을 위해서 돌파해야 될 저항선은 어느 지점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돌파해야 될 저항선은 달러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네.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하락 추세가 완화되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증권부 김재현 기자입니다. 상승세 기원 패턴을 형성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잠시 또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에는 1시간 만에 6%가량 급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27,000달러 선 돌파를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진 못했고 다시 22,000달러 중반대 가격선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기간 가상자산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일정들이 좀 잡혀 있는데요.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등장하는 그런 일정도 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또 가상자산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비트코인 차트가 어떠한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AM 매니저먼트의 송승재 분석가님 모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좀 비트코인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아직 급락에 대한 회복을 하는 모습은 좀 아닌데 어떠한 이유로 좀 급락이 나왔다고 보세요? 우선은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고용시장 지표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경기 상황을 좀 나타내는 ISM 비제조 PMI도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주 초반에 경기 상황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네. 그런 부분이 보였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는 좀 잘 버텨줬어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급락을 한 거는 암호화폐 자체적인 그 실버게이트는 그 악재로 인해서 좀 급락을 좀 보였기도 했고요. 뭐 현재까지도 미 증시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암호화폐는 그 실버게이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버게이트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나스닥과 조금 이제 디커플링 되는 좀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비트코인이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또 미 증시와는 좀 별개로 다르게 또 움직이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디커플링 현상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디커플링 현상 나온 게 이제 지난주 그 악재로 인해서 사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경제 지표에 따른 이제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번 주가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이번 주에 좀 주요 경제 지표가 있어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공개 석상에 나와서 하는 청문회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암호화폐가 미 증시 영향을 좀 다시 많이 받는지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22일에 이제 FOMC가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서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25bp 인상이 좀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전보다는 50bp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 기준에 60%대 정도?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50bp에 대한 좀 필요성을 좀 나타내고 있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일부 연준위원, 뭐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본인은 다음 FOMC 회의에서도 25bp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좀 연준 위원들은 아직까지도 50bp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지금 연준 지금 성향 자체는 좀 매파적의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또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CME 패드와치 기준에서도 50bp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3월 FOMC 때까지는 좀 25bp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다음 이제 3월 이후 FOMC에서는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등장하는 이번 주 일정이 좀 있잖아요. 파월 의장이 지금 거시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까지 그 형태를 보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방을 좀 가를 수 있는 좀 일정도 좀 있어요. 그 일정을 좀 포함해서 주요 금주제 주요 일정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오늘 이제 금일 자정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 의장 청문회 상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도 이제 하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고용 지표인데 ADP 비농업 고용 변화 이 지표가 있고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보고하는 이제 고용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이제 주 후반에 이제 금요일에 2월 고용 보고서
여기서 이제 실업률 현황과 이제 임금 상승률 현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좀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2월 2일 정도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기자 회견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첫 어떻게 보면 공개석상에서 나오는 발언이에요. 여기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보면은 일주일간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사실 우하향 횡보, 좀 약간 약세를 보였죠. 그 다음 이후에 곧바로 이제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토론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2차례 두 번째 공개석상 발언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온 직후라서 제롬 파월 연준이 이걸 의식을 하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거에 대해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의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거고, 그 이후에 또 일주일간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동안 이제 공개석상에 일정이 없었다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세 번째에서도 이전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냥 좀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투자에 있어서 좀 일단은 한 번 정도 방향이 좀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세부적인 데이터 좀 살펴보죠.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좀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나 뭐 도미넌스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뭐 가상자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트릴리언 아래로 지금 이번에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1트릴리언 위로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유지가 돼야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 이탈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는 25,200달러 정도가 시가총액은 1.18 트릴리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조금 돌파가 나와줘야 다시 이전보다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 USDT 도미넌스 차트를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현금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항이라고 볼 수 있었던 7.1% 정도를 돌파를 해서 다음 저항은 이제 7.5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7.9% 정도가 될 텐데 7.9% 사실 이상으로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좀 계단식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한 이제 건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보면은 딱 하락세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지금 조정이 약간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7.1% 이탈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탈이 되면 이제 좀 아무래도 비트코인 차트에 있어서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상태인데, 일단 그 다이버전스는 이제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예,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하고 떴을 때, 컨펌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투자를 고려해보거나 이런 좀 그런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상승세기 형태에서 이탈이 됐던 것처럼 보통은 이탈이 되고 나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 뒤에 재차 한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라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7.9%를 넘지 못하면 테더 도미넌스도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도 그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관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는 지금 21,468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기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상승하는 경우 다시 25,200달러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기존의 이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대 23,300달러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점이 낮춰진다는 거는 이 고점에서 횡보했던 이 구간 자체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실망 매물이라든가 매도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봉상 네. 그동안 이제 주가 이제 추세를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했던 네. 그런 이평선 이탈도 나오는 거라서 네. 좀 큰 급락이 나오면 2300달러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요. 네. 만약에 2300달러 정도까지 이탈되는 큰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최종적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볼 것 같아요. 19,146달러 정도. 네, 그래서 만약에 오버슈팅 하락이 좀 나오는 경우는 네. 최대 19,146달러까지지만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첫 번째 저점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하락할 때도 저번에도 이제 분석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면 네. 사실 뭐 찐 상승, 뭐 소위 말해서 찐 하락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하락할 때 그 모양 자체도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보면서 좀 이렇게 거래량을 그렇죠. 네. 동반하면서 떨어지냐, 네.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뭐 페이크 상승, 뭐 하락이냐, 뭐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네, 하락하는 와중에도.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크게 터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300달러 정도까지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이제 크게는 19,146달러까지 열리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를 대신에 지키게 되면은 네.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병곡을 네,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반등이 오히려 나와주면은 다시 25,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럼 당장 지금 상승을 위해서 돌파해야 될 저항선은 어느 지점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돌파해야 될 저항선은 22,900달러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네. 22,900달러가 현재 고점 횡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옆에 보시면은 네. 매물대가 가장 집중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2,900달러를 다시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완화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뭐 어쨌든 뭐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요 거시경제 일정도 좀 챙기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